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자, 오늘은 지층과 화석 중에서 화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입니다. 2단원 여러분들은 교과서 페이지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책 옆에 펴놓고 같이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화석입니다. 생각열기 한번 같이 볼까요? 700만 년 전에는 7천만 년이네요. 네, 7천만 년 전에는 몸 길이가 30m가 넘고 몸무게도 60톤이 여기 T자가 있어요. 60T라고 써 있어요. 60T는 다시 쓸게요. TON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톤입니다. 톤. 우리가 몇 톤 트럭 그런 거 많이 들으시죠?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60톤이면 1톤이 1000kg이에요. 1000kg이니까 1톤 트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톤 트럭 우리 화물 싣고 다니는 트럭 있죠? 그게 60개. 네, 몸무게가 그 정도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 넘는 공룡이 땅을 걸어 다녔다고 한다. 4,500만 년 전에는 몸 길이가 18m가 넘고 입 크기가 3m인 상어가 바다를 헤엄쳤다고 한다. 네, 몸 길이가 18m래요.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우리 딱 이렇게 집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서서 천장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m가 안 됩니다. 2m가 안 돼요. 그러니까 180cm 정도?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118m면 한 9층 10층 아파트 10층 높이 그 정도의 길이에요. 몸 길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입 크기만 해도 3m래요. 입 크기가 3m 이상 3m인 상어가 바다를 헤엄쳤다고 한다. 그 옛날에 4,500만 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헤엄쳤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전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인 화석에 대해 알아보자. 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이게 다 이제 그 화석, 생물이 옛날에 살았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화석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어느 시대 때 거구나. 몇 년이나 됐구나. 이것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 흔적인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생물의 흔적이에요. 옛날에 살았다가 없어진 생물들도 많죠. 네, 그 화석에 대해 알아보자. 학습 사진을 보면 박물관에 설치된 공룡의 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어 같죠? 예, 그리고 요거 다 요것도 공룡인데요. 그리고 요건 상어. 아까 책에 나왔던, 아까 내용에 나왔던 엄청 큰 상어. 그 상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어 모양, 상어 사진이 나와 있고요.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는 화석의 생성 과정과 그 종류를 안다. 화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과 종류, 어떤 화석이 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석의 쓰임새, 화석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석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오랜 옛날에 퇴적물이 쌓일 때, 퇴적물은 토덕토덕 쌓인다는 거죠. 물 따라서 쌓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돌도 쌓이고 나뭇잎도 쌓이고 뭐 짐승이나 생물의 그 썩은 시체 이런 것들도 쌓이겠죠.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 퇴적물과 함께 묻힌 생물의 유해, 예, 생물의 유해라는 것은 시체를 말해요. 예, 생물이 죽은 거.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나뭇잎파리 아니면 식물을 썩어서
네, 뿌리나 이런 거, 이파리, 줄기 이런 것들이겠죠. 열매. 그리고 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은 시체, 흔적이 단단하게 변해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부터 다 줄을 쳐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옛날에 퇴적물이 쌓일 때 퇴적물과 함께 묻힌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단단하게 변했대요. 딱딱하게 굳어요. 오래되면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네, 그 밑에 보시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네모 표 안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처음에 공룡이 강에서 죽었어요. 죽음. 예, 보이시나요? 공룡이 강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유해가 퇴적물에 의해 덮였어요. 네. 죽었는데 그 위에 퇴적물이 위에 와서 막 덮이는 거예요. 물에 쓸려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쌀은 썩어서 없어지죠?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뼈만 남은 화석이 되는 거죠. 뼈만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 퇴적물은 또 암석이 됩니다. 바위가 되고요. 화석은 압력을 또 받아요. 예, 쌓이니까 얘가 그 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아서 땅의 움직임이 암석층을 지표로 융계함. 땅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저기 지표는 판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암석층을 지구 표면으로 융기라는 것은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편편하던 게 이렇게 불쑥 뛰어올랐죠. 그쵸?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솟아올랐어요. 그랬더니 암석이 이제 이 바위 덩어리죠. 덩어리가 깎여요. 침식이라는 깎인 거라 그랬어요. 깎여서 화석이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막 동물 뼈 같은 것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거는 언제적 거고 언제 어떤 동물들이 살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밑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지구의 세계 지붕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고요. 굉장히 크고요. 엄청 크고요. 높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해요. 지구의 지붕이라고 또 하고요. 거기에서 산호, 조개, 물고기 예, 다 어디에서 사는 것들이에요? 다 물에서, 바다에서 사는 거죠. 물에서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은 옛날에는 바다였었대요. 바다였었어요. 그래서 산호, 조개, 물고기 이런 게 많아요. 산인데도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석을 관찰하면 과거에 그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산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원래 따뜻한 바다였음을 뜻한다. 네. 이 사진에 보시면 바로 산호화석이에요. 이거 산호화석이라고 써있죠? 산호화석. 여기 산호화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화석이 발견이 됐으면 그 지층 한때 따뜻한 바다였음을 뜻한다. 한때 여기 지금은 그냥 산이나 뭐 육지나 이렇게 됐겠지만 그 당시 언제 한번 옛날에는 바다였을 것이다. 바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른쪽 옆으로 갈게요.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볼게요. 또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언제 생긴 것인지 알려주는 화석도 있다. 서식지가 지구상에 넓게 분포하고 서식지라는 건 살아가는 그 터전일 말이에요. 특정 시기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통해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를 알 수 있대요. 알 수 있다. 화석을 기초로 지구의 지질시대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네, 지질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 표면에서 지구 표면이요. 지각이라는 거 지구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예, 지구의 표면 껍데기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질시대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그 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책을 봐주세요. 핸드폰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딱 한 시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책을 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지질시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맨 왼쪽 칸 파란색으로 이렇게 처리된데, 네, 거기 어떤 시대로 나누는지 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처음에, 그리고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연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어느 시대, 몇 년 전 뭐 이럴 때 그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옆에는 대표적인 동물에는 뭐가 있는지. 연대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몇 년까지의 시대야. 그다고 대표적인 동물로는 뭐가 있어. 이런 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이고 엄청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된 38억 년 전. 아이고 엄청 셀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데죠. 여기에 대표적인 동물은 최초 생물이 출현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초로 생물,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아주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이 이때 당시에 이제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38억 년 전에.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고생대라고 나와요. 고생대는 네, 한 5억 4,100만 년 전, 네, 생긴 그 시대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삼엽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옆에는 갑주어, 예, 다 두 개 다 요즘은 지금은 없어진 생물들이에요. 여기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이 시대에는 이것들이 살았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중생대는 6,600만 전에서 2억 5,220만 전. 엄청나게 이것도 뭐 말도 못하게 오래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옆에 공룡이 살았고요.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라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모르겠네요. 암모나이트라는 이런 생물이 살았습니다. 중생대 때 한 6,600만 년 전 엄청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서 이제 현재까지 구분하는데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래도 엄청 오래되는 거죠. 네, 보니까 예, 코끼리 같긴 한데 코끼리보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동물이 있었어요. 매머드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멸종돼서 없어졌고요. 매머드.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당시에 이제 원시 인류, 우리 사람의 조상, 사람이 이때부터 원시인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시대에 신생대 약 6,600만 년 전. 네, 이때 생겨났다. 원시인들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볼게요. 연료로 쓰이는 화석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연료로는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 하는데 화석연료 쓰이는 화석은 무엇일까? 볼게요.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네, 화석연료.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땅에 묻힌 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화해 만들어진 것이다. 네, 화석처럼 만들어진 거래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생물의 유해는 시체라고 그랬죠? 그 시체들이 모여서 네, 이거 오래돼갖고 묻혀서 이제 화석 연료를 쓰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석탄은 주로 고생대의 지층에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퇴적물이 쌓입니다. 네. 식물들이 땅에 묻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퇴적물이 점점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예, 얘가 1번이고요.
1번을 이렇게 퇴적물이 이제 물로 통해서 흘러 해서 이렇게 쌓입니다. 어딘가에 쌓여서 물이 또 빠지고 뭐 들고 하겠죠. 그런데 바다가 또 육지가 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래 같은 걸로 쌓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생물의 시체들도 여기 있고요. 또 뭐 이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초덕초덕 쌓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쌓여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압력이 생기고요. 딱딱해지고요.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석탄입니다. 이런 걸 나중에 요즘 캐면 이렇게 석탄 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석탄의 생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림 밑에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속의 동물이나 플랑크톤 등이 죽어 흙 속에 퇴적된 후 오랜 시간 압력과 열을 받습니다. 압력과 열을 받아 생긴다 그거죠. 압력과 열을 받아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은 석유를 분리하고요. 정제해 깨끗하게 이렇게 거릅니다. 그래서 만든 거지. 처음에는 이 화석연료, 천연가스, 물속에 이런 다 동물들이 이런 것들이 퇴적된 후에 오랜 시간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석유 원유죠. 천연가스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속의 동물이나 플랑크톤 등이 죽어 흙 속에 퇴적된 후 오랜 시간 압력과 열을 받아 생산된다. 예,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석유를 분리하거나 정제해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플랑크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플랑크톤은 물속에서 물결에 따라 떠다니는 그 작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생물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플랑크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에는 뭐 물벼룩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막 에 따라서 이렇게 물결에 따라서 떠다녀요. 작은 생물들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이제 뭐 어류, 고기들의 먹잇감이 되죠. 플랑크톤이. 이 플랑크톤들이 얘네들이 죽어서 흙 속에 쌓입니다.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석유는. 네, 석유는 그렇게 되고요. 그게 원유예요. 그런데 휘발유, 등유, 우리가 자동차 기름 넣고 막 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그 회사에서 뭐 S-오일 뭐 이런 데서 분리해서 정제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원유를 수입하죠. 그 석유 회사에서 SK 이노베이션, 뭐 SK 주유소에서 파는 거, GS 칼텍스 이런 회사에서 분리하고 또 석유 사다가 원유를 사다가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다 나눠서 파는 거예요. 자, 이게 석유가 생긴 생성 과정이에요. 그 밑에 석유의 생성 과정 있죠? 네, 석유의 생성 과정 여기 있어요. 석유의 생성 과정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다 속에 보니까 막 이렇게 조그만 작은 알갱이들 이런 것들이 이런 물속에 동물들이나 생물들이에요. 플랑크톤, 작은 것들은 플랑크톤, 다른 것들은 뭐 고기 같은 것들이겠죠. 얘네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흙 속에 묻힙니다. 예, 바다에도 흙이 있죠, 밑에. 예, 이런 식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묻힙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시간이 되면 압력을 받아요. 얘네들이 딱딱해지고 얘네들끼리 뭉쳐있죠. 그래서 압력을 받고요. 그리고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런 딱딱한 덩어리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바로 석유 원유가 됩니다. 원유가 돼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얘를 이제 끌어서 우리가 정제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또 거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이제 여기 나가 보면은 불기둥에 막 기둥에 불이 막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는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이렇게 원유를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로 보내지죠. 보내지면 그 나라에서 이것을 정제해서 깨끗하게 거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뭐 여러 군데 쓰이죠. 자동차 기름으로도 쓰이고
집의 난방으로도 쓰이고 공장을 가동할 때 연료로도 쓰이고 이렇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석유가 만들어진다. 석유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 그림 밑에 우리는 오랫동안 화석연료를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 예, 화석연료를 그 결과로 발생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즉 석유와 천연가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배웠고요. 네, 이제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써왔는데, 네, 근데 많은 또 공해물질이 발생하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지구가 막 따뜻해져요. 추울 땐 춥고 따뜻할 땐 따뜻해져야 되는데 추운 날보다 더 따뜻해지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구온난화, 그래서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석연료에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옆에 생각 넓히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같이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